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월 31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죠. 금요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요, 삼성전자 주가 하락, 저가 매수 기회해서 현대차증권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죠. 또 삼성전자 30% 갭 검토에 적용 안 받는 우선주 불티,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 생각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칩스앤미디어 올해 실적 기록 갱신 기대해서 유진투자증권 긍정적 나왔죠. 한번 우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타이밍이 나오는지 살펴보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했어요. 오늘 작년 영업이익이 2조 7천억대, 전년 대비해서 87% 큰 폭의 실적은 부진이한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 수준, 지나간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은 삼성 SDI 주가 내려갈 때 계속 담아라. 한국투자증권에서 2차 전지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죠. 또 그 상승 병행 중에 하나인 테슬라 물량 라인업 확대로 올해도 성장 이어갈 것, 급등한 주가는 부담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는 2부 방송 시간에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발표 시즌 돌입해서요. 깜짝 실적 3인방 노래라. 과연 이 3인방 새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은 이제 증권사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LG전자, 현대모비스, 네이버, 삼성 SDI, 대림산업,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 종목의 리포트가 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비메모리, 그리고 소재, 장비 업종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2월 2일 오후 2시서부터요. 첨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에서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고요.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방적인 시청만 가능한데 내가 방송을 듣고 특정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한 3, 40분 일찍 오시면요. 저희들이 1시 20분부터 보유 종목 진단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금요일 나온 리포트 한번 알아봐야겠죠. 삼성전자 30% 갭 검토에 적용 안 받는 우선주가 불티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코스피 200 내 삼성전자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30% 갭늘 조기 적용 검토 소식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우선주 주가가 뛰고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제 30일 기준으로요. 5.6% 상승한 49,750원. 근데 보통주는 2.5%. 그러니까 2배 이상 우선주가 더욱더 상승했다고 하죠.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삼성전자 우선주, 우리가 보유 종목이 10종목이 됐건 5종목이 됐건 3종목이 됐건 1종목이 됐건 반드시 삼성전자 그 중에 특히 우선주를 우리가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있죠. 삼성전자의 추가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에 최근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삼성전자 보통주가 못 가면 우선주만 혼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실적, 삼성전자 보통주의 실적이 뒷받침이 돼줘야겠죠. 여기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반도체 업황은 본격적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면서요. 2018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던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속에서 보통주도 상승을 해야 되지만은 상한제 갭률에 의해서 조금 억누르고 그 대신 우선주가 더욱더 수혜를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현대차 증권에서 주가 하락 저가 매수 기회라고 나왔죠. 한번 내용 보면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것은
반도체 상승 2차 사이클에 동참할 기회다. 즉 저가 매수를 나설 수 있는 기회다라는 내용이죠. 예,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예상 전망치 영업이익을 보면은 7조 4천억,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4%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죠. 자, 올해서부터 1분기서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서버 교체 주기를 맞이하면서 삼성전자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질 거다라는 내용이죠. 시장 경쟁자 인텔의 경쟁력 하락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해서 삼성전자 실적을 뒷받침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30% 갭 늘 때문에 보통주보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듯이 우선주가 더욱 낫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삼성전자 한번 진단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보고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비메모리 관련주예요. 우리가 DB 하이텍 그리고 SFA 반도체,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이오 테크닉스,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레이저 응용 장비 참조 한 10만 원은 깨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은 테스나, 네페스, 하나, 마이크론, AD 테크놀로지. 자, AD 테크놀로지도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이 되어 있다. 너무 주가가 급등해서 제했죠. 이번 조정을요, 잘 받은 모습,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 AD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우리가 편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쪽 코아시아, 그렇죠? 코아시아 움직임 상당히 양호하다. 바로 이 팹리스 회사인데 디자인 하우스 삼성의 편입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비메모리 리포트가 계속 좋은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랬죠? 그 종목 중에 테크인이 있었고요. 그렇죠?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장비 전문 기업인데 이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장비 시장으로 사업이 영역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정받을 때 이용해서 JT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메모리의 검사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를 이 주요 고객사로부터 양산 승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회사죠. 이것도 테스트 핸들러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리노공업 반도체에 속해 패키징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주로 핀 위주. ISC는 반도체 소켓 패키징 소재인데 이것은 소켓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우리가 JT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JT는요 반도체 후공정에서 후공정 과정에 쓰이는 검사 장비를 제조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요 주력 제품은 패키지에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는 범인 쇼터와 정기적 특성을 활용해 비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는 테스터 핸들러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범인 쇼터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테스트 핸들러를 양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객사인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독보적인 수준의 수혜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자, 특히요. 이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후공정의 검사 영역이 중요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실적이 올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영업이익이 한 102억 정도 생각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65%가 증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의 상승도 예상된다. 그동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접근을 못했는데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이 반도체 소재 관련주죠. 우리가 소재 관련주 이번 주에 두 종목 언급을 해드렸어요.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피만 보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이 ENF 테크놀로지 포토레지스트의 화인 케미칼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하모니 관심주에 있다가 주가가 급등해서 뺀 SNS대 블랭크 마스크 일본 의존도가 90도에서 국산화 수혜가 시급한 종목이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고 솔브레인 반도체 공정형 화학재료를 제조하는 회사 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설비를 구축을 해서 올해 실적이 이 외형이 크게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은 이제 동진세미케 요 두 종목 동진세미케 원익 QNC를 이번 주에 언급을 해드렸죠. 물론 뭐 오늘 주가 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지만은 이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는데 동진세미캠은
노광공정 소재인 강강제를 제조하고 원익 QNC는 웨이퍼를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인 쿼저를 생산하는 회사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한번 그 내용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화면에 보이시죠? 원익 QNC, 동진 세미캠. 우리가 동진 세미캠을 강하게 언급을 해드렸던 배경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사용하던 고가의 장비, 최소 700억에서 1000억대 이상이라는 이 ARF 노광기를 이 동진 세미캠에 70억에 매각을 했죠. 자, 매각한 이유가 보면요.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고가의 장비를 헐값에 넘겨준 것은 포토레지스터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즉, 삼성전자가 바로 동진 세미캠에 빨리 테스트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막심한 손해를 감수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자체 생산 라인을 멈춘 뒤 동진 세미캠을 포함한 협력사 제품의 개발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죠? 국산화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동진 세미캠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원익 QNC도요. 4분기 실적 전분기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이 퀀츠 부분인데요. 메모리 업체의 랜드 중심 가동률 해불과 삼성전자의 시한 투자 집행 효과로 인해 전분기 대비 12%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또 램 리서치의 TSMC항 물량 또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연말 재고 조정 영역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 퀀트라는 것이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로 사용하는 그런 데서 실적이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차트 한번 보고요. 자, 이번엔 이제 장비 관련주,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비메모리 그리고 소재, 장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장비가 가장 뒤처진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반도체 관련 종목을 매수를 하거나 보유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비주보다는 소재주보다는 비메모리.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비메모리 종목을 타이밍을 못 잡아 드린 것은 단기에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정다운 조정을 지금 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된다 해서 새롭게 편입을 하실 분들은 소재나 우리가 비메모리 종목으로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장비 업체에서도 원익 IPS 하모니 관심주에 표임되어 있죠. 반도체 증착 및 식각공정 메인 장비를 만들 뿐이 아니라 바로 이 디스플레이 쪽 장비도 이 원익 IPS가 만드는 회사에서 양쪽의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10월 10날 13조 투자한 것이 지난 12월 말일날 발주했죠. 거기서 한 600억 정도 수주를 했어요. 작년 매출이 한 10%죠. 또 요번에 9조 5천억 중국 시안의 낸드 부분 증설로 또 발표했죠. 거기에 따른 또 발주가 시작되면 거기에 따른 수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원익 IPS 올해 최소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좋아질 걸로 전망되는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한번 종목들 한번 보고 우리가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원익 QNC 오늘요 250원 하락한 15,150원. 오늘 장중 한때 그래도요 한 2.6%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 거래소 시장이 28%, 한 1% 넘게 알았죠. 코스닥은 13.9포인트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장 막판에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동반 약세 하락 마감을 했지만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에요. 거래량이 29만 주, 매도 물량이 별로 안 나타나죠. 물론 거래가 감소, 전일 60만 주에서 29만 주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가 감소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 매수세는 적극적으로 안 나오겠죠?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매도 시장에 의해서 빨리 팔고 도망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매도세에서 오늘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매수세 늘지 않는데 오늘 거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증가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상승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다는 얘기죠. 물론 오늘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24,000주 매수에 나섰지만은 최근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 어제도 한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개인들이 그렇죠? 전혀 매수에 가담을 안 했죠.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이 실적 시즌에서 4분기 실적 원익 Q&C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됐죠. 그러면 실적 조만간에 발표할 건데요. 거기에 따른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동진 세미캠 봐야겠죠? 그렇죠? 자, 동진 세미캠이요. 지금 주가가 나오죠? 오늘 750원, 좀 4%,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하락한 17,500원, 거래량은 100, 한 50만 주 되네요. 전일 평균의 거래량이 하회해요. 어제 240만 주, 오늘 120만 주 평균 거래량 하회하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 하락폭은 크다. 하지만 거래량 감소, 그죠? 일단은 매수세가 조금 이렇게 하락폭을 좀 지지는 해주지 못하는 모습. 어저께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아마 윗꼬리에서 조금 걸렸던 매물들이 일부 조금 출회가 된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진 세미케에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테스트가 완료되면은 그래서 수주가 되기 한번 시작하면은 소재 업체라는 것을 한번 수주로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그 업체의 물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시장이 안정화만 되면은 동진 세미캡 최근 고점 돌파하고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나는 말씀을 해서 오히려 이런 종목도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오히려 좀 매수를 해주고 우리가 이 종목 아마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시장 전체적인 종합지수의 하락을 약간 제외하고 뭐 종합지수가 또 2000이 깨지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은 좀 뭐 16,000원도 깨지고 내려갈 수 있지만은 뭐 그 가능성 약간 배제를 하고 그냥 단순하게 동지 세미케 심의의 논리, 세력의 논리로만 말씀드린다면 이 17,000원 정도는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부터는요 오히려 한번 저점 매수 관점이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오히려 지금 주가 하락을 할 때 매도 관점이 아니라 조금 빠질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나서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그렇죠? 하나마이크론이 530원, 오늘 좀 낙폭이 컸네, 그렇죠? 자, 요 종목도 오늘 좀 낙폭이 컸는데 한번 거래량도 많아요. 이 종목은요, 140만 주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죠. 일단은 우리 관심 종목에서는 뭐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테스나. 한번 이 정도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속도가 컴퓨터 속도가 조금 늦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테스나도요. 오늘 조금 플러스권을 아침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다가요. 좀 시장이 전방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였죠. 자,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시장 영향이고 우리가 여기서 타이밍을 잡을 종목들은요. 딱 저것만 보시면 됩니다. 주가 하락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마시고 수급적으로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즉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는 거냐면요. 이 주가 상승할 때 많이 매수로 해서 올려왔던 그 세력들이 많이 고점 부근에서 아니면 하락할 때 그 물량 이상으로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차익을 실현하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이 상승할 때 많이 매수했던 주체 세력인 외국의 기관들이 이 시장 영향에 의해서 주가는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지만은 적게 매도를 한다. 그 얘기는 시장만 안정되면 다시 크게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 중에서 이 주가 하락을 그렇게 크게 개의치 마시고 추세만 크게 깨지 않으면 됩니다. 추세 깨지 않는 한에서 하락하면서 주체 세력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이 JT 이런 종목들 우리가 계속적인 테스나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시즌 돌입해서 깜짝 실적 3인방을 노려라 라고 나왔죠. 자, 가장 보면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확률적으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전망치적 상향이 이어지는 기업일수록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최근 1개월 동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가장 많이 상향된 거는 호텔 신라다라는 얘기죠.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518억에서 한 달 전에는 한 398억, 30% 이상, 30% 가까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실적이 한 달 전에 예상한 것보다 한 달 후에 지금 보니까 더더욱 실적이 좋아지겠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4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최근 주가 약간 약세를 보였지만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한국카본이죠. 4분기 영업이익이 61억으로서 한 달 전보다 11% 늘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한샘이죠. 국내 1위 가구 인테리어 업체죠.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1개월 전보다 10% 높아진 174억이다라고 해서 자, 요 세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봐달라는 내용 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이 밖에 원익 QNC, 동국제약, 효성 TNC,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은 깜짝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로 예상이 된다. 자, 원익 QNC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서 그렇죠? 이 종목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실적도 좋아진다 해서 원익 QNC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하모니 관심 종목인데요. 요 부분 2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요번 시장 하락에 맞물리면서 동반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번 기회를 이용해서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게 매도하는 종목 위주로 새롭게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종목들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BH 오늘 지난번에 50% 매도한 거 오늘 나머지 물량도 다 축소를 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BH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종목들 우리 2부 시간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좀 차트를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요 이 HTS가 조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2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